너나 잘하세요. 네, 2월 25일 금요일 친절한 미숙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이제 다음 주가 사전 투표. 네네. 이제 선거가 이제 투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산 지역의 대선 공약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번에 후보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모든 후보의 부산 지역 공약 뭔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부산 공약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공약들이 있습니까? 일단 네 후보 중에 세 후보가 공통 공약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 조속 추진, 2030 엑스포 지원, 북항 재개발도 또 조속 추진, 예. 경부선 철도 지하화, 그리고 광역 교통망 확충 뭐 이런 것들이 공통 공약으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 이제 후보들만의 좀 특징을 보면 물론 이 공통 공약들의 세부 사항은 약간 틀리긴 합니다. 네. 예산하고. 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 부산 지역이 좀 영화 산업, 영상 산업 중심으로 되게 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뭐 이전 한 기관들의 역할이라든가 산업들은 안 내려와 있어서 영화 산업 지원을 확대해서 영화 관련 기관을 이주시키는 것과 함께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기관의 집적과 인프라 구축, 산업 지원은 좀 영화 산업이 정착하는 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기업체를 만들고 네. 기업체를 이전하고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가 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법이 제정이 됐는데 블록체인 진흥원을 부산에 설치하겠다고 네.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최근에 좀 이슈되고 있는 가상 자산의 상장 폐지가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네. 이 수입이 부산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재정적으로는 매우 큰 효과가 보일 텐데 부산 지역으로 이게 유치되는 것을 다른 지역이 가만히 두고 볼 것인지 이런 그렇죠. 의문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많은 공약을 내면서 사실 우리 북한과 엑스포 하면서 뭐 위치가 좁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면적이. 그래서 이제 55 보급창가 8부도 군사시설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네. 이건 부산 시민사회가 이때까지 많은 유치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구체적 실험 방안이 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네. 근데 이거는 군과 미군 국방부, 미군, 행안부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된 거라서 네. 국회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급에서 좀 추진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안 해주셔서 좀 아쉽고 산업은행을 부산에 유치한다는 네. 공약을 내셨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부산 지역으로 봐서는 좀 주요한 공약인데 공공기관 이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공약하면서 중앙정부 법률적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내셨거든요. 네. 근데 수도권 규제는 좀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역에서는 수도권을 규제하지 않는 네. 비수도권 투자는 의미 없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언밸런스한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일자리 사회보장제 시범 지역을 부산에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이 한 28조가 드는데 여기 1조 5천만 당겨오면 5만 명의 실업자들에게 기본소득 사회보험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떠나가는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다. 라는 공약을 냈고 특히 건설과 교통 중심이 새 후보의 대부분의 공약이라면 네. 심상정 후보는 좀 기후 위기, 삶의 질 개선 이런 데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이 좀 예산이 많이 드는 좀 네. 메가급 큰 예산이 드는 공약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은데 후보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좋은 공약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혹할 만한 공약을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산이 어떻게 들고 예산을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런 두 개가 포함이 안 된다면 그게 말 그대로 그냥 던지고 그렇죠. 없어질 공약이 네네네. 되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부산 MBC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네. 부산 대구 지역 공약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예. 아마 시민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62.3%, 윤석열 후보는 98.8%, 심상정 후보는 85%, 안철수 후보는 84.2%를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예, 예. 하겠다만 한 거네. 예산은 그런데 어떻게 할지 재원 모르고. 조달을 안 한 거는 좀 이해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얼마의 공약이 얼마의 예산을 들 것인가 하는 것을 제출하지 않은 비율이 네. 이재명 후보 45%, 네. 윤석열 후보 94%, 안철수 후보 32%, 네. 심상정 후보 5%로 특정 후보가 지나치게 예산과 관련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안 된다면 저희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에서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쏘갔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물론 다른 요인으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공약과 공약에 들어갈 예산 재원 조달 방안도 좀 보시면서 자기가 찍을 후보를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이 내 후보 물론 이제 심상정 후보는 약간 다른 방향이긴 네. 한데 내 후보 공약 말씀하셨을 때 사실 그것들이 전부 다 부산의 미해결 과제들이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나오고 했는데 네. 아무도 왜 안 해줬냐? 그럼 진작 좀 해줄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실 예,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아니나 다를까 늘 나왔던 공약들을 냈는데 심지어 예산을 어떻게 끌어와서 어떻게 쓸 건지도 아예 생각이 없다. 그러면 뭐 하겠다는 말인지 안 하겠다는 말인지 시민 입장에 보면 예, 제가 알기로도 대학 총장 선거도 네. 1년, 2년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런 대선과 같은 국민의 운명과 나라의 명운을 네, 예. 결정할 그런 선거를 나오는 후보는 되게 준비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이번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인 국가적인 공약은 모르겠지만 지역 공약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해결 과제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단어만 던질 것이 아니라 좀 세세하게 어떻게 실천하겠다, 실현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지역에 관심이 없고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시민들이 혹할 공약만 던지지 않은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후보가 준비가 안 됐다면 시당이나 정당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편 생각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뭐 시민들이 좋아하고 표 주니까 네.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근데 저도 이런 대규모 건설 토목 그다음에 교통 사업을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민들이. 네. 근데 얼마 전에 또 부산 MBC에서 청년, 대학생, 여성, 노동,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기대되는 공약 베스트 5 그리고 기대되지 않는 이건 해봤자 안 될 거야 하는 워스트 공약 5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베스트 공약 1순위가 가덕도 북항 메가시티 광역교통망이 아닌 네. 심상정 후보의 실업 제로 이 공약이 네. 1위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보장 특구 공약이죠. 부산 지역 시민들이 부산의 실업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떠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이 공약을 베스트로 뽑은 것 같아요. 그 2위가 또 공공 인프라 구축입니다. 예. 물론 공공 인프라 구축도 어느 정도 건설 사업의 영역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불안 그리고 저희 부산 같은 규모의 공공의료원이 하나뿐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확충돼야 된다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지난하게 계속됐기 때문에 뭐 실업이라든지 네. 공공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도가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준다는 공약은 지역민들이 들으면 당연히 반가운 이야기기는 네네. 합니다만 근데 뭐 그 선물 보따리 풀어봤는데 그 안에 뭐 든 게 없으면 이거 네.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은 거잖아요. 참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실 때 대통령 후보가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어떤 공약들을 좀 제시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예를 들어서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가덕 신공항 조속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내건 공약들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냈었거든요. 예. 지역민으로 봤을 때 정말 예타를 면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날지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수도권이나 서울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그 예비 타당성 조사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네. 인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그것을 서울과 똑같은 조건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수익성이 없고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다 이제 자초가 됩니다. 네. 물론 뭐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사업은 그렇게 자초가 되는 게 맞겠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도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을 예타를 면제해 준다는 건 부산 시민으로서 아주 좋을 수 있는데 그거의 한 단계를 위로 올라가서 지역의 어떤 수건 사업이나 주변의 정말 지역에 정말로 그 손가락 밑에 가시와 같은 사업들을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이 초집중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 네. 그렇다면 이 수도권 초집중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 그 지역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좀 지금까지 나왔던 공약이 아닌 정말로 실현 가능하고 지역민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는 이런 공약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균형 발전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전과 같은 그런 공약이 대부분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을 어떻게 규제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관건인데 대부분의 후보들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무응답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찬성을 하지만 예. 그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만큼 지역에 재투자하고 지역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지가 이전하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물론 심상정 후보는 정보기관도 이전하겠다 했거든요. 네.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도 이전하겠다. 그 정도의 획기적인 이 정도를 획기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가 획기적인 공약 정도라는 거죠. 항상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나올 때마다 아니 무슨 부산은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나 이제 반대가 심한지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뭘 하겠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공약에서 그런 거 좀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정권에서 이걸 증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없애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가 항상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왜 중요하냐면 다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돈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면 낭패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기다리고 얼마를 쏘아왔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말로 이 후보가 북한을 조속 실현할 건지 가덕도 공항을 조기에 착공할 건지를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예산과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보지 않으면 그건 거짓 공약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이번에는 꼭 투표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꼼꼼히 따지고 싶은데 매 신문이나 보도만 보면 무슨 가족 비리 이런 것만 계속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 MBC만이라도 예. 좀 네거티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그것도 시청자들한테 드려야 될 정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고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코로나 시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따라서 그 지역민들의 삶이 확연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보신다면 아무리 대통령을 누가 뽑아도 똑같을 거야라는 절대 아닙니다. 네. 어떤 공약과 그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짚어주셔서 또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유권자들한테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늘 정직한 선곡을 잘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또 어떤 곡을 선곡했지? 네, 최백호와 에코브릿지가 부른 부산에 가면 남겨